아내가 차린 저녁 식탁은 상추잎과 된장, 쇠고기도 조갯살도 넣지 않은 맑은 미역국, 김치가 전부였다. 뭐야, 그래서 그 꿈나부랭이 때문에 고기를 다 버렸다는 거야? 도대체 얼마어치를? 나는 식탁에서 일어나 냉동실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미숫가루와 고춧가루, 얼린 풋고추, 다진 마늘 한 봉지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계란 프라이라도 해줘. 나 오늘 정말 피곤해.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어. 계란도 버렸어. 뭐? 우유도 끊었어. 기가 막히는군. 나까지 고기를 먹지 말라는 거야? 냉장고에 그것들을 놔둘 수 없어. 참을 수가 없어. 도대체 저렇게 자기 중심적일 수가. 나는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내려다보았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차분해 보였다. 뜻밖이었다. 그녀에게 저토록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구석이 있었다니. 저렇게 비이성적인 여자였다니. 그래서 앞으로 이 집에선 고기를 못 먹는다는 거야? 어차피 당신은 주로 아침만 먹잖아. 점심 저녁에 고기를 자주 먹을 텐데 아침 한 끼 고기를 안 먹는다고 죽진 않아. 아내는 마치 자신의 선택이 이성적이고 타당한 것이라는 듯 차근차근 대답했다. 좋다.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이제부터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까지? 언제까지나. 말문이 막혔다. 요즘 채식 열풍이 분다는 것쯤은 나도 보고 들은 것이 있으니 알고 있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생각으로 알레르기니 아토피니 하는 체질을 바꾸려고 혹은 환경을 보호하려고 사람들은 채식주의자가 된다. 물론 절에 들어간 스님들이야 살생을 않겠다는 대의가 있겠지만 사춘기 소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짓인가. 살을 빼겠다는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귀신에 쓰인 것도 아니고 악몽 한번 꾸고는 식습관을 바꾸다니. 남편의 만류 따위는 고려조차 하지 않는 저 고집스러움이라니. 처음부터 아내가 고기를 역겨워하는 체질이었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식성이 좋았고 그 점이 특히 내 마음에 들었었다. 그녀는 불판에 얹힌 갈비를 익숙한 솜씨로 뒤집었고 한 손에 집게를 다른 한 손에 큰 가위를 들고 쓱쓱 잘라내는 폼이 듬직했다. 결혼한 뒤 일요일에 만들어내는 요리들도 그럴듯했다. 다진 생강과 물엿으로 미리 재워 향긋하고 달콤하게 튀긴 삼겹살, 샤브샤브용 쇠고기를 후추와 죽염, 참기름으로 간하고 찹쌀가루를 앞뒤로 입힌 뒤 구워 마치 떡이나 전 같던 그녀만의 특별시. 다진 쇠고기와 불린 쌀을 참기름에 볶은 뒤 콩나물을 얹어 지은 콩나물 비빔밥. 굵은 감자를 썰어 넣은 닭도리탕은 어땠던가. 자작자작 매콤한 국물이 속살까지 배어든 그것을 나는 한자리에서 3접시씩 비워내곤 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차려놓은 식탁은 무슨 꼴인가. 비스듬히 의자에 앉은 아내는 한눈에도 맛없어 보이는 미역국을 입에 떠넣고 있었다.
밥과 된장을 상추에 싸서 볼이 불룩하게 넣고 씹었다. 나는 모르고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안 먹어? 아이를 넷쯤 낳아 기른 중년의 여자처럼 방심한 목소리로 그녀가 물었다. 내가 우두커니 서서 지켜보고 있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아삭아삭 소리를 내어 오랫동안 김칫대를 씹었다. 봄이 올 때까지 아내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풀만 먹게 되긴 했지만 나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변하면 다른 한 사람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녀는 하루하루 말라갔다. 그렇잖아도 튀어나온 광대뼈가 볼썽사납게 뾰족해졌다. 화장하지 않으면 피부가 병자처럼 헬쑥했다. 육식을 끊는다고 모두 아내처럼 살이 빠진다면 누구든 체중 감량에 애를 끌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나는 알고 있었다. 아내가 여위는 건 채식 때문이 아니었다. 꿈 때문이었다. 아니, 사실상 그녀는 잠도 거의 자지 않았다. 아내는 결코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늦은 밤에 귀가하면 아내는 먼저 잠들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한데 이제 그녀는 내가 자정 넘겨 들어와 씻고 잠자리에 든 뒤에도 안방으로 자러 들어오지 않았다.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 채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밤새 케이블 TV를 보는 것도 아니었다. 말풍선에 대사를 쳐넣는 작업이 그렇게 많을 리도 없었다. 그녀는 새벽 5시쯤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고 1시간쯤 자는 둥 마는 둥 하고서는 짧은 신음을 뱉으며 깨어나곤 했다. 헝클어진 머리에 까칠한 얼굴, 빨갛게 금이 간 눈으로 그녀는 내 아침 식탁을 지키고 있었다. 자신은 한 숟가락도 뜨지 않은 채였다. 더욱 신경 쓰이는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나와 섹스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아내는 늘 군말 없이 내 몸의 요구에 응하는 편이었고 때로는 먼저 내 몸을 더듬어 올 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손이 어깨에 닿기만 해도 조용히 몸을 피했다. 언젠가 나는 이유를 물었다. 뭐가 문제야? 피곤해. 그러니 고기를 먹으라고. 고기를 안 먹으니 힘이 없지. 전에는 이렇지 않았잖아. 사실은 뭐? 냄새가 나서 그래. 냄새? 고기 냄새. 당신 몸에서 고기 냄새가 나. 나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다. 방금 못 봤어? 나 샤워했어. 어디서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녀의 대답은 진지했다.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나는 가끔 불길한 생각을 했다. 혹시 이것이 초기 증상에 지나지 않는다면, 말로만 듣던 편집증이나 망상, 신경쇠약 따위로 이어질 시초라면. 그러나 그녀가 어떤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여느 때처럼 그녀는 말수가 적었고 집안을 잘 정돈했다. 주말이면 나물 2가지를 무쳤고 고기 대신 버섯을 넣어 잡채를 만들기도 했다. 채식이 유행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상할 것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 유난히 얼굴이 멍하고 무엇인가에 짓눌린 것처럼 보이는 아침에 내가 까닭을 물으면 꿈을 꿨어.
라고 대답한다는 것뿐이었다. 그것이 어떤 꿈이냐고 나는 묻지 않았다. 다시 어두운 숲속의 헛간, 피 웅덩이에 비친 얼굴에 대한 얘기 따위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들어가 보지 못한, 알 길 없는, 알고 싶지 않은 꿈과 고통 속에서 그녀는 계속 야위어 갔다. 무용수처럼 비쩍 마르는가 싶더니 종래에는 환자처럼 앙상한 뼈대만 남았다. 좋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소도시에서 목재소와 구멍가게를 하는 장인 장모, 사람 좋은 처형과 처남 부부를 보더라도 정신적 일탈의 혈통 같은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녀의 집안을 떠올리면 자욱한 연기와 마늘 타는 냄새가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소주잔이 오가며 고깃기름이 타들어가는 동안 여자들은 부엌에서 소란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든 식구가, 장인이 특히 육회를 즐겼고 장모는 손수 화로회를 뚫을 줄 알았으며 처형과 아내는 커다랗고 네모진 정육점용 칼을 휘둘러 닭 한 마리를 잘게 토막낼 줄 아는 여자들이었다. 바퀴벌레 몇 마리쯤 손바닥으로 때려잡을 수 있는 아내의 생활력을 나는 좋아했다. 그녀는 내가 고르고 고른 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여자가 아니었던가. 설령 그녀의 상태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다 해도 흔히 말하는 상담이나 치료 따위를 고려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질환일 뿐이지 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다녔다 한들 어디까지나 남의 일에 한해서였다. 정말이지 나에게는 이상한 일들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다.